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지금 서청원 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이 강당 뒤쪽에서부터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을 위기에서 구해내신 구원투수, 6.4 지방선거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경기, 인천의 승리를 건져내고 우리 당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신 우리 서청원 대표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전부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곧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오신 분들 체크 좀 해주세요. 이 세산밖에 없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전에 안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운홀 미팅 형식의 아주 인간적이고 소박하고 따뜻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서청원의 화합과 혁신, 당원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예, 저 옆쪽에 서 계신 분들도 저기 빈자리가 많으니까 예, 저 빈자리 몇 명만 더 가시고 예. 그 자리를 좀 채워 주십시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서청원의 화합과 혁신, 당원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모두 서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국민 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서청원 전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홍범식 노원을 당협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양석 강북갑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성북을 구재남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당선되신 많은 동지들이 와 계십니다. 우선 이복건 이성희 시의원 당선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의 구의원 당선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대식
유경상, 김원중, 송영옥, 권영애, 박학동, 진선아, 김태수 당선자님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북의 유인혜, 장동우, 이정식, 한동진, 김명숙 당선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봉의 이경숙, 홍국표, 이근옥, 차명자, 이은점, 강신만 당선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원의 변석주, 임재혁, 김경태, 마은주, 송명영, 이한국 당선자님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전 강북구청장을 역임하신 김현동 동북지역 총괄단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풍, 예. 제가 이 개별 인사 소개를 예. 중랑을 당선자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당협위원장님께서 많이 오셨지만 우리 대표로 우리 한 1, 2분씩 우리 정양석 위원장 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먼저 하시고 대표님 나중에 인사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청원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이 지금 첫 번째 이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힘들고 어려운 동북권의 당원들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다들 어려웠지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이번에 우리 새로 또 지도부가 결성이 되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누리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정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청원 대표님 건승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정양석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원을의 홍범식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른 시간에 또 자리를 꽉 채워주고 이렇게 열기가 가득한 걸 보니까 이번에 우리 저희 서청원 대표님이 정말 우리나라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새로운 국가 개조의 선봉장이 꼭 되라는 이런 염원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서청원 대표님을 제가 오래 모셨지만 2년 전에 그 서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욕심이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도 없다. 이제 난 편하게 있고 싶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 또 국가적인 위기가 또 우리 대표님을 또 십자가의 길을 또 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심 없고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는 일념으로 나오셨고 또 여기까지 저희 강북권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 대표님 정말 힘찬 기운으로 정말 국가 개조의 선봉장이 되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성북을의 구재남 위원장님께도 인사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에 MB 또 박근혜 전 대표 당 경선 때부터 참여를 했으니까 그 10년을 우리 서청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서 대표님은 MB 정권이 들어서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열심히 도와드린 그 죄 하나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5선에 6선에 금배지를 빼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표를 도와줬다는 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B 때 도곡동 땅 등등 문제가 있는데 그거 괘씸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감옥에 갔다 오셨지만 화성갑에 가서 국회의원 되셔서 완전히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이런데 박근혜 대표 5년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아마도 새누리당의 7선 의원 서청원 대표가 맡아야 당도 하나로 화합이 되고 또 야당과도 소통이 돼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성공한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적임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청원 대표가 당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전부 찬성하시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잠시만요. 박종환 전 강북을 당협위원장님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께 우리 새누리당의 미래의 설계도를 밝히시고 국정의 비전을 밝히시고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정말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집권 여당의 강력하고 확고한 능력 있는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큰 시대적 숙제를 가슴으로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군지 아시죠? 그분 이름 아십니까? 누굽니까? 다시 한번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청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서청원, 제가 잠시만 간단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시라 그럽니다. 이렇게 겸손하시고 소탈하십니다. 잠깐만 소개 올리면 현역 최다선 7선 의원이십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아픔을 다 겪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도 감내하면서 오늘의 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바로 그 삼파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셨다가 정계에 발을 디뎌서 이 정치에 필요한 모든 요직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안 해본 경력이 없습니다. 원내 총무, 국회 운영위원장, 정무장관, 사무총장, 대표 최고위원, 당 상임 고문, 그리고 예전에는 또 7용, 8용 시대에는 대통령 후보군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박근혜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간의 모든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치적 삶을 다 바쳐서 오늘 이 박근혜 시대를 여는데 앞장을 서신 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화성 보궐선거에 당선되셔서 다시 우리 새누리당에 복귀하시어 그 보고 싶고 정다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환영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괜찮잖아요. 예, 예.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른 시간입니다. 이렇게 몇 개 지구당의 핵심 간부님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정향석 위원장, 또 우리 구재남 위원장, 홍범식 위원장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모님이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대 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려운 것은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의 문제가 크게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대단히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문창극 후보를 총리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조선시대도 백성들이 재상을 싫어하면 물러났습니다. 문창극 후보는 친일파도 아닙니다. 또 매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총리 지명 이후의 여러 가지 행보와 언행을 본 국민들이 당신은 후보에 적격하지 않다고 이미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과 정권에 또 새누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물러가는 것이 본인이나 또 임명권자에게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같이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 70%가 지금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엄청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간곡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며칠 전에 깊은 성찰을 통해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별로 국민들에 대한 총리감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고모님들은 저를 압니다. 제가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또 정치를 오래 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서청원이가 너 왜 이번에 다시 또 당의 대표로 12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를 했는데 나오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화성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서 지금 7, 8개월 동안 국회 의정 생활을 다시 해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첫째는 여야가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민생법 하나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선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야당의 지도자들과 1대1 대화하고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야 중진회담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앞길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하려 한들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대표 경선의 마지막 경륜, 7선이라는 마지막 경륜을
모두 쏟아서 다시 한번 국가와 당에게 마지막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첫째 이번에 대표를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들은 저의 후배입니다마는 그동안은 대단히 무기력했습니다. 여당의 몫을 못했습니다. 조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우리는 청와대의 수직적 관계로 명령만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무기력한 정당을 다시 집권 여당답게 리드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의 과거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워하고 의아해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배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구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무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70%의 지지율에서 50% 떨어진 이유가 정부, 해경, 당신들은 뭐 했느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안산의 세월호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피해 가족 회장 총무 20여 명 좌우 같이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서청원이가 실선된 서청원이가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참여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이 법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은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갔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가족들이 내 법을 연구하고 잘못된 것은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뭐 때문에 또 한 번 울컥했느냐? 왜 눈시울이 났느냐? 거기 피해자 가족의 총무께서 나보고 의원님, 우리가 시험을 했습니다. 세월호 배에 유리창을 깨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망치로 40초면은 창문을 다 깨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구조되어 온 누구도 창문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선원과 선장이 모두 탈출했기 때문에 선원들을 엄벌하는데 이 법보다도 먼저 저보고 엄벌하는데 당신이 앞장서달라. 정말 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어려운 난국에 그나마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심이 없습니다. 국민과 여러분과 결혼한 분입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할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손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오직 국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일념으로 노심초사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해경도 해체하고 국가를 개조를 들고 나왔는데 그 국가 개조의 기본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만들고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앞장서서 이 국가 개조의 법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름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마지막 칠선 의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제가 무슨 이 대표를 다 해본 사람이 큰 영광이라고 대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지만은 칠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초선 재선 때는 원내 부대표 대변인 정조실장부터 안 한 게 없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과 정무장관과 정치에 관한 서청원이가 대한민국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다선에다가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제가 나섰는데, 정말 경쟁하자니 후배들하고 무지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일보 기자로 들어가서 38살에 11년 기자생활을 하다가 38살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11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비난도 많았습니다. 저의 잘못도 많았습니다. 또 저의 억울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고 저는 저의 부독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 딱 한 평 없습니다. 30년 이상 국회의원 한 사람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부동산을 두기 위해서 또 제 개인 욕심을 위해서 치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 재산 공개한 실적이 다 있지만 저는 18대일 때는 꼴찌였고 이번에도 맨 밑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거쳤는데 많은 분들은 저 새끼도 도둑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30년 사는 아파트, 상도동 아파트 그대로 제가 화성에서 지난 재벌설 선거를 하는 바람에 뭐 집은 팔지 못하고 화성에 전세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30년 그렇게 살아서 누구한테도 떳떳하다. 나보고 뭐라고들 얘기하길래 어저께 내가 그랬어요. 오케이, 우리 대표 나온 사람들의 전과를 다 공개하자. 무슨 전과가 있나? 그래서 당원들이 서청원이 정치장법으로 감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전과가 어디 있는가? 우리 공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기 좋게. 그게 공정하지 않느냐? 저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 재기의 기회가 없습니다. 2년 후면 총선이고요. 그 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젊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젊은 인재를 키우고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도 해야 됩니다. 우리 당에 분명히 조금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였던 제가 가슴을 열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단합을 해야 됩니다. 여당은 화합과 단합 없이는 거대한 전국을 끌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화합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가슴을 열어야 화합이 되는 것이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무리 화해하자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미 다 열었습니다. 어제는 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과거다. 과거 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새누리당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제가 이 팔자가 세긴 세다. 제가 좀 편하게 그저 잘못되는 거 훈수 놔두고 울타리 역할만 했으면 좋은데 많은
선배님들 또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서청원 당신이 한 번도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없어. 당신이 짐을 져.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의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열정적인 리더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정치하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섭에 들어가자면 섭에 들어갔습니다. 불길에 들어가면 섭을 지고 불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올바르게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이 어떤 분을 택할 것이냐는 결정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맺기를 합니다. 공자께서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없을 못자, 믿을 신자, 안 입을 자, 설립자. 공자께서는 벌써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도 정치도 국가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했는데 현대에서도 신뢰가 없는 사람은 정치도 하면 안 되고 또 사업해도 망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신뢰가 중요한 한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 대표로서 정치를 정당을 이끌고 정치에 관한은 대통령에게 편하게 좀 해드리고 내가 모든 여야의 어려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청원 대표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농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모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집행일 짓고 오셨거든요. 과거에 최고의 우리 지역 강북의 고모님이신데 감사합니다, 고모님들. 요즘에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인의 나이는 자기 나이에 0.898라는 거예요. 80이 되신 우리 고모님들은 64.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저도 57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여기 참 아침에 오셨는데 10년은 집에다 두고 다녀셔도 된다 이거죠. 10년은 집에다 두고 다니시고, 고모님들도 말이죠, 지구당 가시면은 그냥 상석에만 있지 마시고 그 협의회장 여성회장들 있으면 야, 술 한잔 먹으러 가자. 너 인마 나 이래도 봐도 건강해. 너 인마 젊은 놈끼리 가냐? 같이 가 인마, 내가 소주 한잔 사줄게. 그러시고 젊게 사셔야지 되지. 아이고 내가 뭐 80인데 뭐 70인데 그러시면 일찍 늙으신다 이겁니다. 노인정만 가지 마시고 지구당에 가서 야, 여성 저 회장들 오라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설렁탕하고 소주 한잔 사줄게.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을 크게 잡숴야 돼요. 노인정만 계셔가지고 말이죠, 안 되십니다. 좀 다니시고 산에도 다니시고. 제 57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고모님들 건강하시고 또 참 여러분들 어려운데 제가 경제 일으키는 데도 앞장설 겁니다. 서민 경제 일으키는 데도 앞장설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당에서 주도해야 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타운홀 미팅에서는 사전에 제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청원 대표님에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플로에서 이 질문을 하시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짧은 시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하실 예. 우리 당의 핵심 간부님들은 질문해. 예, 저기다 주세요. 예. 자, 이걸로 하시죠.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봉구 방학 3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울음이 나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는데 길을 막아서 사다리를 타고 다니고요. 그나마 이 개를 더 못 다니게 이렇게 개장을 나갔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길을 도봉구 그 청소 업체가 경인산업이라는 거기서 몇십억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경매로. 우린 그 집 뒤에 살고요. 그렇게 대대 아버지 대 아들 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없는 길도 내줘야지. 이 보세요. 이거 방학 3동 54번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를 키워서 길을 막습니까? 사다리 타러 올라가서 대한민국에서. 당장 찾아가시고 구청장 만난 뒤에 제가 보고하고 안 되면은 구청에다 직접 전화하는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노원병의 그 자문위원장 신삼라입니다. 오늘 개혁. 저는 저 서청원 그 후보께서 새누리당 대표가 되시면 큰 우리나라 세탁소를 하나 차려달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인간 세탁기가 없어요. 정말로 서 대표인데 제가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고맙습니다. 이거 아주 저도 인간 세탁기라는 말에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노원구 의원 재선 마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이제 서청원 의원님의 그 일생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 친박 학살, 그 공천 학살로 그 어떤 나아갈 길이 다 좌절되고 막히고 난국에 빠졌을 때 친박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말 당을 일으키신 장본인이십니다. 요즘에 그 안철수 그분이 40% 국민 50%의 지지율을 얻고도 정말 당을 못 만들고 이제 민주당과 연합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당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서청원 의원님께서는 정말 그 당을 만들어서 20여 명의 당선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그 점에서 정말 저는 너무나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기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 인재를 우리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키우지 못하고 있지 않나. 야당 같은 데서는 지금 차기 당 대권 주자들이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보관이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정말 청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왜 후보가 없습니까? 우리 당에 좋은 인재 많고요. 이제 저도 인재를 키우려고 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 여의도 연구원에 젊은 그 지도자 육성 센터를 만들겠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월호 참사만 없었으면은 자 원희용, 남경필 같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입니다. 또 여기 또 다른 지사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런 젊은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에 있다가 행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저도 강하게 당신들은 글로 나가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권유한 적도 많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린 잠재적 그런 군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열려면 아까 우리 의원처럼 당에서 그런 미래를 키울 지도자 이 아카데미를 만들겠다. 그 보관을 가지고 제가 어제 공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있으십시오. 너무 나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손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서청원 대표님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예, 서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 지구당 강북위원장이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비전선신 유세 기획단장을 지낸 안종모입니다. 한 말씀 드린 거는 이제 7.14 대표 경선 끝나고 나서 7.30 보궐선거 미니 총선인데요. 우리 새누리당이 살기 위해서 또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온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은 꼭 대표 되셔서 정말 옛날 같은 그런 정열과 리더십을 갖고 우리 새누리당의 앞날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시길 빌면서 고귀한 간략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얘기죠. 저는 다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를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열정과 제 경륜을 다 토해서 730 재보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 외에 사심이 있겠습니까? 사심 없는 사람은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저의 열정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열정으로 여러분께 소신을 필요하신 우리 서청원 후보님 장도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당선을 기원하는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준비한 게 아니라 여 당원님들 중에 우러나와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꽃다발은 주최 측이 준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서청원 앞으로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우리 도봉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이전 태물리기 고문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84세인데 아직도 내가 근데 아니 나 이거 받진 않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7.14 우리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민의 대화를 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나와도 지금 대통령이 여당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이거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슬결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번에 서청원 대표께서 꼭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저보고 지금 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 보관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법은 법이니까 우선 대화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후엔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